안녕하세요. 조선의 달인 조선기술사입니다. 조선산업기사 2020년에 시행되었던 기출문제 네 번째 과목 선박 건조와 검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자동용접 이음부와 같이 직선의 정도가 중요시되는 개소의 절단을 행할 때 적합하며 여러 개의 직선 절단을 동시에 처리하여 능률적이고 복잡한 개선 형상의 절단도 하나의 공정으로 처리 가능한 장치는 보기 1 롤러시어, 보기 2 엣지 플레이너, 보기 3 플레인 플레이너, 보기 4 올 포지션 절단기. 조선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용어 자체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현장 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는 내용이죠. 이 답은 보기 3번 플레인 플레이너가 되겠습니다. 플레인 플레이너는 한꺼번에 절단한다는 것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부재를 동시에 절단하면서 절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쪽으로 변형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형이 동시에 절단하게 되면 최소화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빨리 한다는 생산성이라는 측면과 정도가 중요시되는 부재 절단에 도움이 된다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플랫바로 된 론지라든지 그런 부재 절단에는 반드시 사용되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출제가 되었던 것 플레인 플레이너 되겠습니다. 62번 강제 적치장과 가공 공장 사이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닌 것은 1번 예열 건조, 2번 변형 교정, 3번 강제 표면 처리, 4번 블록 도장. 가공 공장 사이라고 했으면 아직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작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 단계에서 블록 도장은 실시하지 않게 됩니다. 강제가 제철소에서 입고되게 되면 강제 적치장에서 잠시 적취해 오고 난 다음에 가공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전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그 전처리가 바로 보기 1, 2, 3인데요. 먼저 철판의 표면을 예열을 하면서 스케일을 없애고 변형을 교정을 하고 표면에 생산 동안에 잠시 있을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샤프 프라이머 등을 뿌리는 행위를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전처리 과정이고요. 블록 도장 같은 경우에는 조립과 의장이 끝난 다음에 탑재하기 직전에 하는 것이 블록 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적치장과 가공 공장 사이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닌 거죠. 정답은 보기 4번 블록 도장. 63번 미끄럼 선대에서 세로 진수 시 진수 당일 점검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일단 세로 진수가 뭔지 세로 진수라는 것을 묻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세로 진수를 이제 종진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미끄럼 선대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렇게 배를 선미를 바닷쪽으로 해서 제작을 한 다음에 고정장치를 풀어서 미끄러뜨리는 진수 방법이 미끄럼 선대에 의한 세로 진수, 종진수고요. 점검 내용이 아닌 것은 일단 보기 1, 물이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야죠. 보기 2, 선외, 흡입, 배출 밸브 잠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선미 쪽에 있는 맨홀에 구멍이 열려 있는데 그대로 진수했다가 침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보기 3번 프로펠러 축이 회전하지 않도록 전기 상태를 확인해야죠. 의도하지 않은 프로펠러 역주행은 기계장치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기 4번 키, 러더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제 상태를 확인하면 안 되고요. 러더가 고정될 수 있도록 해야죠. 뒤에 러더가 있는데 진수하게 되면 뒤로 흘러뜨리게 되면 러더가 꼿꼿하게 서 있어서 제대로 방향으로 러더가 진수가 되도록 해야지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면 진수한 다음에 막 난리가 날 수 있겠죠. 틀린 내용은 보기 4번 러더를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고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64번 조선소의 효율적인 공장 배치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보기 1, 많은 부재와 블록 제작 작업을 안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부재를 안벽에서 설치한다? 좀 이상하죠? 보기 2번 취급하는 부재가 많아 부재 흐름이 원활해야 합니다. 그렇죠. 보기 3번 가능한 선행 공정 단계를 옥내화하고 기후 영향을 최소화해야죠. 그렇죠. 실내에서 작업을 하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용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보기 4번 가능한 공정관리를 체계화하고 공사량을 평준화해야겠죠. 그래야지만 작업자들이 노는 일이 없어지고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됩니다. 틀린 내용은 보기 1번이죠. 많은 부재를 암벽에서 하게 되면 후행이 밀리게 돼서 공사량도 평준화가 되지 않고 부재 흐름도 원활하지 않고요. 기후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많은 부재를 암벽에서 진행하지 않고 암벽에서는 가능한 작은 공정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합니다. 65번 부재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축척 도면을 실물 크기로 확대한 후 평면에 나타내는 작업장은 보기 1번 조립공장, 보기 2번 현도장, 보기 3번 가공공장, 보기 4번 설계실. 조선소 현직자분들도 현도장이라는 용어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새 컴퓨터가 발달해서 이렇게 실물 크기를 확대한 다음에 물체를 만드는 그런 일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선미부에 있는 프로펠러 연결되는 부라든지 선수부에 구상선수 있는 부분, 이쪽 부분은 곡이 너무 심하고 해서 제대로 된 도면상으로만 이 부재의 철판들을 제대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철판을 그대로의 모습대로 나무로 만들어서, 정확히 나무로 해서 틀을 만들어서 이 철판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곤 했어요. 그게 현도거든요. 현자가 실물 현자, 현재 현자가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크게 활용되지 않는 그런 공장, 그런 가공 단계입니다. 66번 탑재 공정에서 작업원 배치의 평준화에 맞지 않는 건조 부분. 1번 일품 탑재, 2번 분할 건조 방식, 3번 세미 텐덤 방식, 4번 프리 이렉션 방식. 일단 현대 조선소에서 잘 안 쓰는 용어를 찾아보시면 그게 답이 될 수 있는데요. 답은 일품 탑재 방식입니다. 일품은 하나의 물건을 탑재한다는 그런 뜻인 건데요. 한 덩어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블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쫙 꺼놓고 처음에 용걸부터 시작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건데요. 맨 처음에는 선체원들이 많이 필요할 거고요. 선체가 완공된 다음에는 선체원들은 놀고 의장원들이 들어가서 의장원들이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체원들은 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원 배치가 평준화되지 않는 방법이죠. 더 이상 현대 조선소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FRP를 이용한 어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직까지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일품 탑재 방식은 작업원 배치의 평준에 맞지 않는 건조법이다. 67번 블록 조립 시 용접 순서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블록의 중심으로부터 전후, 좌우, 상하로 대칭종으로 용접한다. 보기 2번 길이가 긴 블록의 경우에는 길이 방향의 굽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접 순서를 취한다. 좋네요. 보기 3번 굽힘 변형이나 각 변형은 가능한 구속을 푼 상태로 용접한다? 좀 이상합니다. 보기 4번 전체적으로 대칭법이나 비석법을 사용함으로써 변형을 최소화한다. 근데 여기 틀린 내용은 보기 3번이죠. 굽힘 변형이나 각 변형을 막기 위해서 구속을 푸는 것은 좋아요. 구속을 풀어버리면 굽힘 변형과 각 변형이 많이 생겨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변형이 생기지 않게 구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속을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강제적으로 잡다 보니까 잔류 인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무작정 많이 구속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용접을 제대로 해서 변형이 생기지 않고 잔류 응력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기 1번처럼 대칭으로 용접을 한다든지, 보기 2번처럼 용접 순서를 대단히 많은 고민을 한다든지, 보기 3번처럼 비석법을 통해서 전체 길이를 한 번에 용접하지 않고 띄엄띄엄 용접, 그러면서 대칭으로 용접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용접 변형을 막고 거기에 따른 잔류 응력 또한 최소화해야 됩니다. 틀린 내용은 보기 3번. 굽힘 변형이나 각 변형은 가능한 부속을 푼 상태로 용접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68번. 블록 건조법에서 블록의 중량을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기 1번
조립장의 면적. 중량을 결정하는데 면적? 보기 2번. 선각의 총 중량? 중량이 나오니까 그럴듯하네요. 보기 3번. 조립장의 작업 인원? 좀 아닌 것 같고. 보기 4번. 조립장의 크레인 용량.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선각의 총 중량이 블록의 중량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지만 선각의 총 중량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게 선각의 총 중량을 잘게 쪼개놓은 것이 블록이기 때문에 블록 하나의 중량이 선각의 전체 중량과 크게 영향이 있진 않죠. 여기 답은 보기 4번 되겠습니다. 이러한 크레인 하나가 조립장의 크레인이 이 블록의 소부재를 만들 수 있고 블록의 소부재를 들 수 있고 이런 소부재들이 모여서 전체 블록이 만들어졌을 때 이 전체 블록을 뭐 크레인으로 들 수도 있고 아니면 트랜스포터로 들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뭔가 인양하는 그런 능력이 좌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블록을 중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조립장의 크레인 용량, 정확히는 조립장의 인양 용량이 되겠습니다. 69번. 소조립 공장 설비가 아닌 것은 1번 정반, 보기 2번 밴딩머신, 보기 3번 천정 주행 크레인, 보기 4번 아세틸렌 배관. 틀린 내용은 뭐죠? 틀린 내용은 보기 2번 밴딩 머신이죠. 밴딩 머신은 가공 공장에서 조립을 하기 전에 철판을 구부리거나 펴거나 하는 그런 가공이 필요한데 밴딩은 구부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소조립 공장이 아니고 가공 공장의 어떤 설비이고요. 1번 정반은 조립이 진행되는 커다란 판을 의미하죠. 실제로 판은 아니고 여기 이제 지그등으로 설치된 그런 네모나거나 어떤 모양이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고요. 보기 3번 천장 주행 크레인은 위에서 이런 부재들을 나르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크레인이고 산소 아세틸렌 배관은 산소 아세틸렌 용접에 필요한 설비입니다. 소조립 공장의 설비가 아닌 것은 보기 2번 밴딩머신. 밴딩머신은 가공 공장의 설비가 되겠습니다. 70번. 절단이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마킹 작업은 보기 1번 차월선 마킹, 보기 2번 취부선 마킹, 보기 3번 용접 수축 마킹, 보기 4번 굽힘 부재의 마킹. 일단 용접 수축 마킹이라든지 굽힘 부재 마킹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차월선과 취부선은 실제로 부재를 붙이는 그 라인에 표시하는 것이 취부선인데요. 취부선은 실제로 취부하고 나면 취부선은 절단이랑 관계없네요. 절단이랑 무관하고 이 라인이 있으면 여기 절단을 하는데 절단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절단한 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절단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단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선 하나 그어놓고 여기서 이 선을 통해서 이 절단선이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단선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라인을 차월선이라고 하고요. 백마크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백마크라고 하면 이런 절단선에서 한 50에서 100mm 정도, 보통 100mm 많이 하죠. 100mm 떨어진 데서 설치하기 때문에 보통 백마크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대단히 많은 출제 빈도를 가진 용어고요. 한 번만 익혀놓으면 되니까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4과목 선박건조학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선기사, 조선탄학기사 문제풀이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강의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